안녕하세요. 노동법 실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요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은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이신 김동욱 변호사께서 쓰셨고요. 월간노동법률 2015년 12월호에 실린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급사업주의 수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한테 부여되는 여러가지 의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23조의 안전조치 의무 그리고 24조의 보건조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산업안전보건법, 그러니까 산안법상에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죠. 그러니까 1대1 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 근로자에 맞대응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인데 도급사업이 있는 그런 경우에요. 도급을 준 이런 경우. 자,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수급사업주, 그러니까 도급을 준 사람의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 와서 이런 일을 해 라고 이제 누구한테 맡겼어요. 그 일을 받은 사업주가 이제 수급사업주가 되는 거죠. 그 수급사업주가 자기 근로자를 사용해서 도급 업무를 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안법은 제29조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도급사업주라면 그 도급사업주가 수급사업주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요건. 산업법 제29조 제1항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그러니까 도급과 수급이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서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이게 이제 1호고요. 또는 사업이 전문 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이게 이제 2호죠. 이런 사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에 사무직 종사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는 거죠.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2호는 이게 이제 건설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사업 또는 건설업 이제 이런 거죠. 건설업은 대부분 도급 형태로 막 이렇게 재하도급 이렇게 이루어지는 형태니까 건설업을 얘기하는 거고 그 외의 사업 같은 경우는 1호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1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른 문제죠. 즉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다는 것, 두 번째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서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요 세 가지의 의미가 이제 어떻게 해석될 거냐는 거죠. 하나씩 볼게요. 자, 같은 장소, 같은 곳. 프로듀스 101에서 이 같은 곳에서라는 노래가 1위로 뽑혔었죠. 보시는 중 나이 먹고 뭐 주책이긴 한데 김세정 씨 팬입니다, 저는. 그리고 떨어진 사람 중에서는 강실아 씨가 좀 아깝고요. 그 전에 떨어진 친구 중에서는 누구더라? 최시원 아닌가? 김시원이었나? 아무튼 F등급의 관두죠. 같은 장소.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정 영역 안에서 수급 근로자하고 도급 근로자들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혀 있는 거 말고 어떤 공간이 이제 같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같은 장소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작업장에서 이렇게 영역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해도 그 작업장이 같은 공간이다라고 하면 포함해서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사업의 의미는 개정 전에는요, 건설업, 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업, 석광업, 제조업, 서적 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비금속, 원료 재생업 이런 것만 대상 사업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를 했는데 개정 후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취지는 도급사업주가 수급근로자 안전에 너무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니까 이 도급사업주한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어떤 사전적인 의미의 사업, 그러니까 표준산업 대분류에 속해 있는 그런 사업 분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업무의 성격이다라고 하면 이 사업의 의미에 들어간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일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사업의 의미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서 도급하는 것, 요거는 사업의 일부라고 하는 거는 이 수급사업, 그러니까 떼준 사업이 요 도급사업주의 가 하고 있는 요 사업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이 떼준 사업과 도급사업주의 원래의 사업, 요 두 개의 업무가 상호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사업을 이루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도급사업주의 원래 사업하고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이 도급사업주가 자기의 사업을 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돼야 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런 사업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만약에 사업의 전부를 다 떼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죠. 그 사업장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주가 다 지는 거잖아요. 다 떼줬으니까. 근데 이제 도급사업주가 자기 일을도 하면서 떼준 경우에 네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옆에 것까지 신경 쓰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업의 전부를 도급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의 일부라고 하는 게 그러면 원래 사업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함한 사례 보면 생산 설비 유지와 보수 작업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은 본연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고 원래 생산하면서 이 설비의 유지 보수는 같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던 걸 관리율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도급을 준 거기 때문에 도급사업주의 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품을 출하하는 거, 생산해가지고 물건을 판매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필요한 업무잖아요. 출하 업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배송하는 거, 물건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도 포함해서 봤다. 다만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거는 제조업하는 사람이 식당을 만약에 도급을 줬다. 이거는 다르다고 본 거죠. 그 다음에 화학제품 하는 제조 공장이 있는데 그거와 무관한 식당, 경비, 조경 이런 거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서 도급한 건 아니다. 원래 이 사업과 관계없는 일들이다라고 이제 본 거죠. 대충 이제 그런 기준으로 좀 분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도급사업주, 요 사업주, 책임을 져야 되는 이 도급사업주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게 좀 약간 좀 갈려요. 자, 다단계 도급을 하는 경우에 중간 도급인이 있잖아요. 도급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줬을 때 중간에 있는 중간 도급인들, 그러니까 자기가 수급을 받아서, 그러니까 도급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도급을 일부를 또 줬다 이럴 때 이 중간 도급인이 그런 의무를 지는 도급사업주에 해당하느냐라고 했는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 노동부는요, 산안법 제18조에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데 그 사업주는 원수급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다 받아가지고 전체를 다 받아서 자기가 이 도급을 나눠준 사람을 원수급인이라고 하는데 그 원수급인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29조의 사업주는 그 요건을 구비한 도급인이면 중간 도급인이든 원수급인이든 전부 다를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중간 도급인이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떨어진 떼준 사업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거기서 가장 상위로 책임져야 될 사람은 도급을 받은 재하 도급인인데 그 재하 도급인은 중간 도급이니까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책임질 사람이 거긴 아무도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안전을 지키자는 거냐라고 하면서 중간 도급인도 다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10년에 그 대법원 판결에서는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건축공사를 전부 도급받은 원수급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도급이라는 건, 내가 뭘 하나 지어야겠어. 어이, A씨, 당신한테 이거 다 맡길게. 라고 한 A씨가 원수급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골조공사를 A 업체한테 도급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A 업체는 그 골조공사의 일부를 B한테 재하도급을 줬는데, 그 B 소속의 근로자가 사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원수급인 책임, A수급인 책임. 원수급인이 몽땅? 아니면 둘이 나눠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제29조의 도급사업주는 원사업주만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 중간 하도급 사업주인 A의 책임을 배제를 했어요. 하도급업체 A는 29조의 적용을 배제받았습니다. A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A가 관리를 하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좀 있죠. 근데 이제 근거는 자, 18조도 그렇고 29조도 그렇고 그 규정에 적용을 받는 법률 그 항목에 적용을 받는 그 수범자를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해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다라고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둘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 전제에서 18조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업무는 원수급자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29조도 마찬가지다. 이건 원수급인한테만 적용되는 거다. 따라서 중간하수급인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거죠. 딱 법논리만 가지고 딱 접근해서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과연 안전에 대한 실효성을 어떻게 그럼 담보할지 대법원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운 판결이라는 생각이죠. 어쨌든 이렇고 행정부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중간 수급인들, 중간 노급인한테도 어떻게든 책임을 씌우려고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일정 정도의 좀 도급을 줘서 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신경은 쓰셔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일단 그 노동부에서 규제를 많이 할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그런 점 유의하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